박재원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우리가 재산을 증여받았다. 자, 공짜로 받았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증여세 신고하라고 안내문을 보냅니다. 자, 그래서 그 안내문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이미 증여받은 사람 또는 앞으로 증여받을 사람은 이렇게 증여받고 나면 세무서에서 이런 안내문이 오는데 이 내용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이걸 가지고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안내문을 제가 이렇게 볼게요. 자, 지금 이게 실제 안내문입니다. 자, 우편으로 온 내용이에요. 자, 보내는 사람, 어디 세무서장, 받는 사람, 이렇게 내용이 있고요. 쭉 보시면은, 자, 증여세 신고 납부에 대한 안내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보시면 이 증여세라는 것은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고요. 어디 신고 기한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누구 주소냐면 재산을 받는 사람, 수중자라고 그래요. 이 받는 사람의 자기가 살고 있는 주소지에 세무서에 대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령 부모님은 제주도 살아요. 제주도. 그런데 이 제주도에 있는 땅을 서울에 있는 아들한테 주고 싶다 그러면, 자, 이 재산을 받으면 어디다 신고해야 한다고요? 제주도 세무서가 아니고 서울에 있는 자기 주소지 세무서에다가 신고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디다 신고하는지 이걸 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요게 이제 내용에 이렇게 상세하게 안내를 해주는 게 뭐냐면, 언제까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를 해라 라고 이렇게 기한을 안내해 주고요. 당신은 어떤 재산을 증여받았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재산 종류, 재산의 주소, 그리고 언제 증여받았다, 증여받은 날까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기증여 여부라고 되어 있는데 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증여 여부라는 것은 과거에 추가로 증여받은 게 있었느냐, 그러면 이번에 증여할 때 증여 공제가 깎인다거나 합산과세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다행히 과거에 증여받은 게 없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10년 이내에 동일인한테 1,000만 원 이상 증여받은 경우는 합산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합쳐서 신고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번 것만 신고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증여받은 게 있다 그러면 같이 신고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증여받은 게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만약 기존에 증여한 게 있다 그러면 요 기증여 내용에 다 나옵니다. 나와요. 자, 그리고 납부할 증여세가 없어도 신고를 해달라는 이야기고요. 만약 이제 일반인들이 놓칠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거죠. 기한이 언제인지, 그리고 이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면 납부할 금액의 7%를 공제를 해줍니다. 가령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의 7% 얼마죠? 7만 원을 공제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를 했다 그러면 가산세가 10%에서 40%까지 부과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 서식에 담겨져 있고요. 그 뒷 내용들을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 그 뒷장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증여세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실제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은 신고도 3개월 내에 되고 납부도 3개월 내에 해야 됩니다. 뭐 홈택스로 하거나 우편, 방문 신고하는데 사실 뭐 증여세라는 건 이렇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세무사,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하고 있죠. 자, 그리고 자, 유의할 사항 이걸 좀 잘 두실 필요 있어요. 그래서 증여세를 신고할 때도 유의를 해야 되지만 이 내용을 알고 증여를 판단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증여를 할 때 얼마로 이렇게 평가하느냐 하면 증여 당시에 시가로 산정하는 게 원칙인데요. 원칙. 근데 시가라는 게 지금 좀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증여일 전후에 3개월 이내에 매매한 금액이나 감정한 금액이 있다면 그 평균액을 하는 겁니다. 자, 가령 토지를 증여를 해준다 그러면 토지에는 가격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죠? 뭐 공시지가도 있고 뭐 시세 매매가액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원칙은 시가라는 거예요. 시가 원칙은. 예. 그래서 시가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거 얼마짜리입니다. 이 의미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토지는 좀 틀려요. 자, 그리고 만약 아버지가 2달 전에 산 금액이 있는데 바로 증여를 했다 그러면 어때요? 3개월 이내에 이 실제 매매한 금액이 있으면 이 금액이 시세가 됩니다. 시가가 돼요. 자, 그리고 자, 1순위가 그렇게 되고 2순위는 뭐 또 유사한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라는 건데 그건 조금 예외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3순위가 많아요. 토지 같은 경우는. 자, 1번에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토지는 개별 공시가로 한다. 건물은 개별 주택 가액으로 한다. 공동주택 가액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토지, 여기 보시면 토지 있죠? 토지가 거의 90%는 공시지가로 증여를 합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공시가를 하고 개별 주택 가액은 우리 단독주택 있죠? 단독주택도 거의 개별 주택 가액이란 공시 가액으로 한다고 보면 되고요. 공동주택 가액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로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파트는 1번으로 갑니다. 1번. 매매 가액들이 아파트는 다 나와 있어요.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이렇게 공동주택 가액이 아니라 실제 거래되는 시가가 많다. 그 중에 하나로 해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걸로. 자, 아시겠죠? 자, 다음에 그러면 앞서 우리 증여세 안내문에 보면은 증여 신고할 때 이 참고해 드릴 게 이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게 없다 그러면 이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배우자한테 증여를 해준다 그러면 6억, 직계 존속이면 부모, 또요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계 존속한테 받았다 그러면 5천만 원까지 내가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미성년자인 경우는 2천만 원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 경우는 대부분 이 경우가 많죠. 부모가 자식한테 준다. 자, 이런 경우고요. 이 자식이 미성년자다 그러면 2천만 원 공제, 그리고 성년이다 그러면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된다는 거고요. 직계 비속한테 받으면 5천만 원입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자식이 부모한테 주는 겁니다. 자, 그래도 자식이 부모한테 줘도 부모가 원래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그 중에 5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기타 친족 있죠. 기타 친족은 1,000만 원만 공제됩니다. 1,000만 원. 자, 기타 친족이 누구냐면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그래서 고모, 삼촌, 며느리, 사위, 보통 이런 분들이 기타 친족입니다. 자, 배우자도 아니고 직계 존속도 아니고, 그죠? 기타 친족. 자, 이런 분들한테 재산을 받으면 1,000만 원을 공제해주고 그 이상 받은 금액에서는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사람한테 그냥 공짜로 받았다 그러면 금액 불문하고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자, 다음은 그러면 내가 증여를 받았는데 어떤 신고를 하고 뭐 어떻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죠? 자, 증여 받은 걸 알았다라고 하면은 우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자진납부 계산서, 그리고 증여재산 평가명세서. 자, 이 두 가지는 국세청 서식입니다. 자, 이 서식에다가 다 그 내용들을 입력을 해서 제출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다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로 이건 세무대리인들이 하고요. 자, 그래서 대부분 이제 증여받은 사람이 가져와야 될 것은 뭐냐면은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증여계약서. 이게 중요하죠. 증여계약서. 요 두 가지를 가져오는 겁니다. 자, 이걸 두 가지를 가져오면 어떤 분한테 요걸 재산을 받았다, 어떤 재산을 받았다라고 해서 요 증여세 계산서, 그리고 증여재산 평가명세서. 자, 이걸 세무사가 작성을 해서 이제 제출하는 거고, 결론적으로 수중자, 재산을 받은 이 증여를 받은 사람은 이 작성한 증여세
납부서가 있어요. 납부서를 이 세무사가 작성을 해줍니다. 자, 이걸 가지고 결국 어디 가서 내냐면 그냥 은행에 가서 세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서류를 가져오면 그걸 다 작성을 해서 증여세 납부는 은행에서, 서류는 세무사가 제출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맡기면 일반인들이 세무서에 갈 일이 없죠. 예, 정확히 해서 바로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증여세 관련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국세청 콜센터 126번으로 전화를 하라라고 했는데, 뭐 아시겠지만 국세청에 혹시라도 전화를 해보신 분은 126번으로 전화를 하면 여러 부서가 있는데요. 그 부서의 전화번호 중에 7번을 나중에 누르시면 증여세 담당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 증여세와 관련된 이 서류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증여세 안내문, 세무서에서 오는 안내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저희 정보는 이 카카오톡 검색에 부동산 세금 절세법 검색하면 저희 친구 추가를 할 수 있고요. 또 텍스랜드라고 해서 이 앱을 보시면은 앱을 텍스랜드라고 이 플레이스토어에 검색을 하시면 앱을 다운받아서 많은 정보들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